영진닷컴 이기적 수험서 ITQ 엑셀 교재에 수록된 문제 유형 A형에 대한 강의입니다. 문제는 실제 시험과 동일한 유형으로 출제되었고 시험 시간은 60분입니다. 동영상 강의를 따라한 후에는 스마트폰 시계로 60분 타이머 켜두고 혼자서 문서 작성하는 연습을 해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실제 시험장에서 문제지를 받게 되면 교재에 있는 것처럼 첫 번째 장에는 수험자 유의사항과 답안 작성 요령이 나와 있습니다. 수험자 유의사항에는 답안 파일, 폴더와 파일명 규칙이 지시되어 있고요. 실격이나 퇴실 등에 대한 사항도 적혀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첫 장의 내용은 변동이 없지만 시험장에서 중요한 내용은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 저장부터 해보겠습니다. 교재가 MS 오피스 ITQ 엑셀 2021 버전이죠. 2021 버전을 실행을 해주세요. 그리고 새 통합 문서 연 다음에 바로 파일 저장하기 왼쪽 상단에 있죠. 컨트롤 S키 또는 마우스로 이 아이콘 클릭을 해주세요. 저장 위치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문서 또는 바탕화면 이렇게 나와 있다면 문서를 클릭해주면 되고요. 없다면 찾아보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문서 폴더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시험장에서는 ITQ 폴더가 이미 만들어져 있겠죠. 여러분은 연습하는 컴퓨터이기 때문에 이 폴더가 없다면 ITQ 폴더를 만들고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 주세요. 파일의 이름, 수험자 유의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수험번호 8자리, 자신의 수험번호가 없다면 교재에 있는 수험번호 또는 저처럼 임의로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그 뒤에 바로 하이픈,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지정을 해주세요. 수험번호 있다면 자신의 이름과 자신의 성명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저장을 눌러주세요. 현재 시트 1이라는 이름이 왼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A열, 머리글, 마우스 오른쪽 버튼, 그리고 열너비 누른 다음에 숫자 1 입력, 확인 눌러주세요. 그리고 열머리글 왼쪽에 삼각형 표시 있죠? 모두 선택 이렇게 눌러주세요. 그리고 글꼴 지정할 건데요. 글꼴은 제1작업의 조건에 지시되어 있는 글꼴 지정하도록 할 거예요. 굴림이라고 지정을 해주세요. 굴림이라고 이미 지정되어 있다면 다시 지정할 필요는 없고요. 없다면 여기에 굴림 입력하고 그리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굴림 지정하고요. 글꼴 크기도 다른 거 지정되어 있다면 지정해 주는데 기본 11포인트 지정되어 있을 거예요. 변경할 필요는 없겠죠. 글자의 색은 기본 검정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로 할 건 없고요. 정렬만 이제 보면 홈탭의 맞춤에 보면은 위에 가운데 맞춤이 있고 아래 가운데 맞춤이 있는데요. 이 가운데 맞춤을 클릭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모든 셀이 가운데 맞춤 지정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지정을 해 놓냐면 제1작업 시트에서 작성할 내용에서 가운데 정렬 지정되어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 상태에서 시트를 3개 더 만들도록 할 거예요. 왼쪽 아래 시트 1이라고 써 있는 것 마우스로 클릭한 후에 컨트롤 키 누르면 마우스 포인터에 더하기 표시가 보일 거예요. 오른쪽으로 드래그해서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복제가 되었죠. 다시 한번 마우스 컨트롤 키 누르고 오른쪽 드래그 복제. 그러면 3개 만들어졌죠. 그러면 시트 1을 더블 클릭해 주세요. 이름 바꿀 수 있게 나오는데요. 제1작업이라고 이름을 입력하세요. 시트 1 괄호 2도 더블 클릭해서 제2작업 입력하세요. 오른쪽에 시트 1 3번 더블 클릭해서 제3작업 입력하세요. 답안 작성 요령에는 제4작업까지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요. 제4작업 시트는 여기서 만들지 않고요. 차트 만들 때 자동으로 생성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제3작업, 제2작업, 제1작업 모두 확인해 보면 A열은 열너비가 1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글꼴도 모두 동일하게, 정렬도 모두 동일하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제1작업 시트로 가지고요. 파일은 틈틈이 여러분이 저장을 해주세요. 컨트롤 S라는 단축키 여러분이 기억을 해둔다면 왼쪽 손으로 컨트롤 S 필요할 때마다 저장을 빠르게 할 수 있겠죠. 이제 제1작업 시트부터 작업할 텐데요. 내용이 가장 많고 시간도 가장 오래 걸려요. 출력 형태에 나와 있고요. 조건 나와 있고 아래쪽에 1에서 6번까지 함수 지정 그리고 7번에 조건부 서식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직접 이 비어있는 셀에서 모두 만들어줘야 합니다. 그러면 출력 형태에 나와 있는 4행에서 14행까지 내용 있죠? 이 안에 내용들에서 괄호 1, 2, 3, 4, 5, 6 써있는 거 빼고 나머지는 모두 타이핑해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내용 입력할 때는 같은 내용들 묶어서 입력하는 게 조금 빠를 거예요. 그래서 4행에 있는 데이터들 이렇게 먼저 블록 설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에 내용들 입력하면 되는데요. 관리 코드 입력하고 엔터키, 모델명 입력하고 엔터키 이렇게 하면 블록 설정되어 있는 그 셀 단위로 이동을 합니다.
그러면 제조사까지 입력하고요. 다음 셀인 F4 셀에는 중고가 다음 줄에 10,000원 이렇게 입력해야 되죠. 그래서 중고가까지 입력하고 엔터키를 눌러버리면 지열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중고가 입력하고 Alt키 누른 상태로 엔터키 누르세요. 그러면 다음 줄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두 번째 줄에 괄호 10,000원 입력을 해주고 엔터키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고 행이 이렇게 두 줄에 맞춰서 높이가 커져요. 다음 지열의 내용도 Alt 엔터키 사용해서 두 줄로 입력하면 되겠죠. 나머지 지경점까지 입력을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다음 내용들 입력을 해야 되겠죠. 행의 높이 여러분이 조절하고 싶다면 조절해도 상관없어요. 열 입력할 때 너비를 조절해야 된다면 여러분이 적당하게 조절해줘서 글자들이 이렇게 잘려 보이지 않도록 해줘야 합니다. 다음 내용들은 5행에서 12행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보세요. 그리고 2열의 제조사 내용까지 이렇게 입력할 수 있도록 해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엔터키 누르면 다음 줄로 넘어가죠. 마지막 줄에서 엔터키 누르면 다음 줄의 첫 번째 칸으로 이동하죠. 그러면 이렇게 내용을 계속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관리 코드에서 제조사까지 모든 내용 입력을 해보세요. 입력하면서 너비 조절 필요하다면 위에 열머리 끌에서 조절에 맞춰 놓도록 하세요. 글자가 잘려 보이면 안됩니다. 이제 다음 내용 또 입력하는데요. F열에 숫자 나오죠. 첫 번째로 F5셀에 보면은 2870 이렇게 나오죠. 그럼 2870에서 천단위 구분기호 콤마 입력해도 되고요. 저처럼 그냥 입력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현재는 가운데 정렬 나타나는데요. 정렬하지 않은 상태라면 이렇게 오른쪽 나타날 거예요. 여기 정렬 미리 안 해놨더라도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다시 지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여기 H열의 주행 기록까지 12행까지 내용들 또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입력할 셀들 헷갈리지 않도록 주의를 해주세요. B13셀에 커서를 놓고요.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여기는 정렬 가운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처럼 보일 텐데요. 정렬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바로 아래쪽 B14셀에도 이렇게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역시 여기도 정렬하지 않았다면 이런 식으로 보이겠죠. 정렬 가운데로 되어 있든 하지 않든 상관없습니다. 다음 내용 G13셀에 여기도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G14셀에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으로 I14셀 여기 내용 입력하기 귀찮다면 여기 있는 내용 복사해서 붙여넣기 해도 돼요. 이제 혼동되니까 이 내용의 테두리 먼저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셀 병합할 부분 먼저 해주는 게 편할 거예요. 그러면 B4에서 쭉 드래그해서 J14행까지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거나 아니면은 저처럼 이렇게 B4에서 J4까지만 한 줄,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 B5에서부터 J12까지만 이렇게 선택, 다시 한번 컨트롤 키 누르고 B13에서 J14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러면 3개 단위로 블록 지정된 거 보이죠? 이 상태에서 하는 게 작업이 편합니다. 홈탭에 글꼴 위에 테두리 지정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서 먼저 모든 테두리 한번 지정을 해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열어서 굵은 바깥쪽 테두리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다른 곳 클릭하고 보면은 바깥쪽 테두리가 굵게 보이는 것, 출력 형태하고 동일하게 보이죠. 굵기는 따로 지시가 없으니까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이제 표의 테두리처럼 지시가 없는 것, 출력 형태 보고만 작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셀을 병합하는 건데요. 현재 이렇게 각각 하나의 내용을 길게 작성했죠. 여기는 셀을 병합해서 맞춰줘야 해요. 그래서 B13에서 D13까지 3개 셀만 이렇게 선택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눌러주고요. B14에서 D14 다시 컨트롤 키 누르고 한 칸 떨어져 있는 F13, 14 그 다음에 G열의 G13에서 I13까지 이렇게 4개 단위로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홈탭에 맞춤에 보면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있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각각이 셀이 병합된 거 보여요. 그러면 두 행으로 되어 있는 이 F13 셀 이렇게 클릭해 주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세요. 그러면 셀 서식 대화상자 나타나는데요. 테두리 탭이 있죠. 여기에서 출력 형태 보이는 것처럼 이 셀에 이 선을 표시하고 확인 눌러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모두 작성했는데요. 셀 너비가 좁은 경우에 숫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도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 너비는 여러분이 적당하게 숫자들 모두 가리지 않고 보이도록 해주시고요. 행의 높이는 조절 필요하다면 저처럼 이렇게 행 머리글에서 블록 설정해 주고요. 그 사이에 있는 너비를 이렇게 잡고 조절해서 높이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행 높이까지 필요 없다면 조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지의 출력 형태 아래에 있는 조건을 보면은 데이터에 글꼴 지정하는 것 했고요. 정렬은 나머지 서식에 지정한 가운데 정렬만 해놓은 상태예요. 그러면 나머지 서식, 이런 사칙 연산할 수 없는 그런 글자가 써 있는 셀, 여기 모두 가운데 정렬로 지정되어 있는 거고요. 저희가 아직 입력하지 않은 비어있는 셀, 여기도 가운데 정렬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정렬할 거고요. 현재 보이는 F열에서 G에서 H열까지 이 데이터들 모두 숫자로 되어 있죠. 숫자 서식이나 회계 서식 지정을 해주는데요. 잘 모른다면 그냥 회계 서식 지정하거나 숫자 서식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통화는 여기선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대로 지정하는 게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F열의 중고가, 여기는 돈과 관련되었죠. 돈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는 회계 서식을 지정한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중고가 10,000원 써 있는 것, 이 숫자 써 있는 셀들 블록 설정해 주고요. 회계 서식 지정하면 되는데요. 이 목록 열어서 회계를 지정하면 이렇게 앞에 원 표시가 나타나요. 그래서 이렇게 하지 말고요. 표시 형식 위에 커다란 콤마 있죠. 이걸 클릭하면 회계 서식으로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 나타나고 오른쪽 정렬되어서 나타납니다. 회계 서식은 정렬 위에서 아무리 바꿔도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정렬은 그냥 오른쪽 정렬하거나 정렬하지 않거나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연비와 주행 기록, 실제 돈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두 개 데이터는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그냥 숫자 서식 지정하면 돼요. 잘 모르면 회계 서식 해도 상관없어요. 숫자 서식을 지정할 때 이렇게 숫자 지정할 수도 있고요. 컨트롤 숫자 1키 누른 다음에 대화 상자 열어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 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정하는 경우에는 소수점 자리 지정할 수 있고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이거 체크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G열은 소수자릿수 필요하고요. H열은 천 단위 구분기호 콤마 필요하죠. 각각 지정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G열만 이렇게 선택해서요. 숫자 서식으로 변경해 주고요. 대화 상자 열어서 여기서 지정해도 돼요. 그리고 소수자릿수는 한 자리로 변경, 확인 눌러주면 돼요. 여기서 이렇게 하지 않더라도 위에 보면 표시 형식에 자릿수 늘림에서 소수자릿수가 2개로 바뀌죠. 옆에 보면 자릿수 줄임에서 소수자릿수 한 자리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걸로 여러분이 필요한 만큼 이렇게 입력한 것 그대로 보이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H열의 주행 기록, 여기도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도 숫자 지정한다고 했죠. 숫자로 선택. 천 단위 구분기호 필요하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게 없네요. 그래서 회계 서식 지정해도 되는데요. 제대로 그냥 숫자로 지정한다면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주고요. 여기에서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체크, 확인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회계 서식과 다르게 숫자 서식 지정한 셀은 정렬을 적용하면 그대로 적용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여기는 가운데 정렬되어 있으면 안 되겠죠. 출력 형태처럼 오른쪽 정렬 지정을 꼭 해줘야 합니다. 비어있는 셀은 지금은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설명하는 내용이 교재 해설과 조금 순서가 바뀔 수 있는데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문서 작성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동영상 강의 없이 한다면 여러분의 문제지 출력 형태와 조건만 보고 제 동영상 강의 보면서 작업을 해주면 됩니다. 시험장에서는 조건 혼동되지 않도록 제일 위에 거부터 순서대로 작업하면 좋은데요. 그거보다 여러분이 조금 더 효율적으로 빠르게 작성할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출력 형태를 보면은 셀에 색깔 지정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일부 셀에 색깔 지정하는 건 조건에 나와 있는데요. 주황으로 지정하라고 3개 셀 지정이 되어 있을 겁니다. ITQ 시험지는 모든 과목이 흑백으로 출제가 되기 때문에 색깔 주황으로 보이지 않고요. 회색으로 출력 형태 보일 거예요. 그 셀을 드래그해서 선택해주면 되는데요. 조건에 보면은 B4에서 J4까지 선택하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르고요. G14 셀 클릭, 그리고 I14 셀 클릭을 해주세요. 3개 단위로 선택되었다면 여기를 홈탭에 글꼴에 가 써있는 이 왼쪽, 이게 색깔 채우기인데요. 표준색에 있는 세 번째 것, 주황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교재 설명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요. 연비 이 셀에 대한 설명을 보면은 이렇게 선택하고 그리고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에서 표시 형식에서 숫자가 아닌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제일 위로 올라가서 위에서 네 번째나 다섯 번째, 저는 네 번째 선택할게요. 이 상태에서 소수점 한 자리 필요하니까 .0 입력하고 한 칸 띄우기 위해서 언더바 하이픈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이 언더바 하이픈 이렇게 입력하면 한 칸을 띄운다는 의미가 돼요. 숫자 입력할 때 그냥 한 칸 띄운다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렇게 하면 16.1 해서 한 칸이 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현재 지열의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을 해보세요. 아주 살짝 왼쪽으로 떨어졌죠? 다시 제가 확인해 볼게요. GOSL만 이렇게 선택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 지정에 그렇게 입력하고 확인을 눌러 볼게요. 그러면 아랫셀과 비교했을 때 숫자가 살짝 왼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것 보이죠? 조금 키워서 볼게요.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요. 사용자 지정 서식으로 교재 설명처럼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둘 다 숫자로 지정하기 때문에 이게 감점되진 않아요. 하지만 만약에 지정한다면 모든 셀을 동일하게 사용자 지정하거나 모든 셀을 동일하게 숫자 지정 또는 회계 서식 지정, 그렇게 동일하게 같은 데이터는 동일하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교재에서는 왜 사용자 지정으로 지정했냐면 조금 더 완벽하게 위의 글자하고 비교했을 때 지열에서 봤을 때 지열의 데이터가 오른쪽의 테두리 선과 조금 더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정을 한 거예요. 시험에서는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회계 서식, 숫자 서식 잘 모르겠다면 숫자로 써있는 이 셀들은 모두 다 그냥 회계 서식이나 숫자 서식 하나로 통일해서 지정해도 상관없습니다. 이제 다시 조건과 출력 형태를 봐주세요. 1, 2, 3행에 걸쳐서 첫 번째로 평행사변형 도형이 나타나죠. 그러면 1, 2, 3행행 이렇게 드래그해서 행 머리끌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비 조절하는데요. 여기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행 높이 조절할 수 있죠. 이렇게 입력해도 되고요. 마우스 드래그해서 조절해도 돼요. 적당한 크기는 따로 지정이 없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지정하면 되는데요. 크기의 값이 이렇게 봤을 때 높이 뒤에 소수점 나타나는 게 있고요. 괄호 안에 30픽셀이 나타나 있죠. 이렇게 드래그했을 때는 숫자 30으로 지정하면 되고요. 그리고 행 높이 직접 숫자로 입력할 때는 22.50이라고 여기에서 행 높이에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높이는 적당하게만 지정을 해주면 돼요. 높이 조절하는 이유는 도형 안에 글자가 큰 글자로 입력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이제 삽입 탭으로 가주세요. 삽입 탭에 도형이라는 게 보이죠? 여기 클릭해서 열어주세요. 여러가지 그룹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기본 도형에서 평행사변형 선택할 수 있어요. 클릭한 다음에 출력 형태 보고 적당한 크기, B열 왼쪽에서부터 G열 중간에서 조금 넘게 이렇게 만들어지죠? 적당하게 최대한 비슷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도형에 노란색 핸들이 있는데 이거는 특별한 경우 아니면 조절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조절 필요한 경우에만 조절을 해주세요. 이 안에 내용을 입력을 하고 도형 설정해도 되고요. 도형 설정 먼저 해도 상관없어요. 순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형에 대해서 그림자부터 지정하도록 해볼까요? 그러면 도형 서식이라고 위에 메뉴가 만들어졌죠. 도형 스타일에 도형 채우기, 도형 윤곽선, 도형 효과가 있죠. 이 효과를 열어주세요. 그리고 그림자로 가주세요. 마우스 올리면 이름이 나타나고요. 여기 그림자 모양도 나타나 있죠. 옵셋 오른쪽이니까 이거 선택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내용 입력을 해주는데요. 그냥 바로 타이핑하면 내용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이 내용들 블럭 설정하거나 그냥 바깥쪽 테두리 이렇게 클릭해서 커서 보이지 않게 하면 글자 모두 선택되어 있는 상태예요. 도형의 채우기 노랑 지정되어 있는데요. 도형 채우기에서 여기서 표준색 지정을 해도 되고요. 홈 탭 가서 지정을 해도 돼요. 홈 탭에서는 글꼴 위에 있는 여기 표준색에 있는 노랑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노랑 지정할게요. 그리고 글꼴 글자 이름 입력해 엔터키 누르는 게 빠르게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입력할게요.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고요. 글자 크기는 직접 입력해서 엔터키 누르거나 직접 이렇게 드래그해서 찾거나 여러분이 편한 방법을 사용을 해주세요. 옆에 글자 크기를 크게 작게 이걸로 사용해도 돼요. 글자의 색은 흰색이라 잘 안 보이죠? 지정되어 있는 것처럼 검정색, 테마색에 있는데요. 글자색의 이름, 검정, 텍스트 1이라고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굵게 속성 지정을 해주세요. 정렬이 세로 기준으로 위에 붙어 있거나 좌우 기준으로 왼쪽에 붙어 있을 때 홈 탭 맞춤에서 이렇게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면 모두 다 가운데 맞춤으로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이제 결제란은 현재 입력되어 있는 셀과 전혀 상관없는 행과 열, 그 위치에 아무 곳에나 하면 되는데요. 여기 아무 곳이나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입력되어 있는 출력 형태 보면은
확인이라는 것은 현재 3줄에 걸쳐 보이는데요. 2줄만 걸치게 해주면 돼요. 그래서 두행 이렇게 블록 설정해 주고요.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에다 확인을 입력하는데요. 확 입력하고 Alt 엔터키 눌러서 인 입력을 해도 되고요. 홈탭의 맞춤에 여기 가나에서 화살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죠? 이걸 선택한 경우에는 세 번째 것 새로 쓰기 이걸 선택한 다음에 Alt 엔터키 필요 없이 그냥 확인을 입력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사용하기 편한 방법으로 확인을 입력을 해주세요. 입력한 후에는 엔터키 눌러주고요. 이제 이 옆에 내용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담당 여기는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입력하면 되겠죠. 저희는 여기서 모든 셀 가운데 정렬을 처음 했기 때문에 모두 가운데 정렬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가운데 정렬 지정하지 않았다면 가운데 정렬을 여기서 꼭 가운데 맞춤으로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이 아래쪽 여기는 도장을 찍거나 사인을 하는 곳이죠. 너무 높이가 좁죠? 그러니까 여기 저는 19행인데요. 여기를 조금 이렇게 키워주도록 할게요. 이제 M열 여기를 열머리글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비를 조금 작게 이렇게 조절을 해 놓으세요. 이제 여기를 표로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블록 설정해 놓으세요. 홈탭에 테두리 지정하는 거 있죠? 여기를 모든 테두리 얇은 것 지정을 해주면 돼요. 여기 정렬 안 되었다면 가운데 맞춤을 꼭 지정을 해주세요. 이제 그림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홈탭에 복사 옆에 이 꺽쇠 열어주세요. 그림으로 복사 눌러주세요. 여기에서는 모양과 형식 선택되어 있는데요. 변경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거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림으로 이미 복사가 됐고요. 이제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림이 이렇게 붙여넣기 되었다면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이렇게 가져다 놓고요. 출력 형태하고 동일한 크기로 이렇게 최대한 비슷하게 맞춰 놓으세요. 그럼 이제 이 셀은 필요가 없죠. 그냥 딜리트 키로 이렇게 지워버리면 셀의 테두리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여기를 열머리글에서 선택 모두 삭제해버리세요. 높이 조절한 이 셀 그대로 놓아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저희는 같이 그냥 삭제해 놓도록 할게요. 이제 조건에서 저희가 안 한 것 확인해 보면 유효성 검사라는 게 있습니다. 시험에서는 항상 H14셀 여기에 유효성 검사라는 거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기능은 저처럼 H14셀 클릭해 놓고 데이터 탭 가주면 돼요. 그리고 오른쪽에 가면 데이터 도구 그룹에 데이터 유효성 검사 있죠? 목록 열어서 이렇게 찾지 말고요. 조금 더 빠르게 하는 것은 그 위에 아이콘 이것 클릭해주면 돼요. 그러면 대화상자 나타났죠? 설정 이 탭에서 제한 대상을 목록으로 선택을 해주세요. 유효성 검사는 지정되어 있는 셀에 목록을 나타내준다. 그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여기는 원본이라는 게 나타났는데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는 앞에 관리 코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이것을 나타내게 해주는데요. 이 표에서 보면은 관리 코드의 데이터는 B5에서 B12까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렇게 클릭해 놓은 상태로 B5에서 B12까지 선택 그리고 바로 확인을 눌러주면 됩니다. 이제 목록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이게 나타나는데요. 제일 첫 번째 거 선택해 놓으면 돼요. 여기도 만약에 정렬이 가운데 정렬 안 되어 있다면 홈탭에서 맞춤에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 놓으세요. 다음 조건 보면은 셀 서식 변경하라는 게 있습니다. H5에서 H12까지 여기를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서 셀 서식 대화 상자 표시 형식 가주세요. 범주에선 사용자 지정을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제일 위쪽 가주세요. 네 번째 것 선택을 해주세요. 현재 숫자로 이렇게 나타난다고 보기에 보이고 있죠. 이 뒤에 7 뒤에 바로 붙어서 킬로미터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요. 그냥 킬로미터 이렇게 입력하지 말고요. 큰 따옴표 누른 다음에 킬로미터 큰 따옴표 이렇게 입력을 해줍니다. 문자 같은 경우에는 앞뒤에 큰 따옴표 이렇게 붙이는 게 엑셀에서 기본 작성 방법이에요. 그러면 확인을 눌러주면 이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 모두 오른쪽에 킬로미터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제 조건의 마지막 F5에서 F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렇게 블록 설정하고 이 위에서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아래로 가면 이름 정의라는 게 있습니다. 클릭을 해주세요. 새 이름 대화 상자에서 이름 중고가라고 이렇게 입력해 놓고요. 확인을 눌러주세요. 이제 이 셀을 언제든지 이렇게 블록 설정하면 이름이 이렇게 중고가라고 이름이 나타납니다. 이거는 나중에 함수식에서 사용을 할 거예요. 이제 조건에 대한 건 완료가 끝났는데 저장 한번 해주시고요. 그리고 7번의 조건부 서식 작업을 순서대로 하도록 할 거예요. 먼저 여기 I5에서 I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문제의 조건을 봐야 되겠죠. 연비 순위를 구하는 건데요. 수식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괄호 안에 length.eq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and 연산자 사용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함수로 구해진 순위 뒤에 한글로 위라는 글자가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and라는 연산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파트 1의 강의에서 함수식 공부할 때 length.eq 함수 배웠을 거예요. 위에 수식 입력줄에서 이렇게 놓고 설명하도록 할게요. equal 먼저 한 다음에 length 대소문자 상관없이 입력을 해주세요. 아래 length.eq 나왔네요. 이거 더블 클릭해주세요. 여는 괄호까지 나타났죠. 여러분이 쉽게 이거 작성할 수 있다면 그냥 여기서 해주시고요. 작성을 못한다면 옆에 fx 이걸 눌러주세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 나타났죠. 인수 3개 사용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함수에 대한 설명 여기 나와 있고요. 아래쪽에 현재 커서가 있는 이 넘버 인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순위를 구하는 수를 먼저 지정하라고 했죠. 연비 써있는 셀은 지열의 데이터죠. G5에서 G12까지 이 데이터인데요. 현재 오행에서는 연비 써있는 셀이 G5셀이죠. 그래서 여기 넘버에는 G5셀의 데이터가 전체 연비에서 몇 번째 순위냐 그거니까 이렇게 G5를 선택을 해줍니다. 그러면 두 번째 여기는 리퍼런스인데요. 이 인수에서는 수 목록의 배열 또는 셀 주소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연비의 전체 범위 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G5에서 G10인데요. 현재처럼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반드시 F4키 한번 눌러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변경이 되는데요. 앞에 달러 표시가 열과 행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죠. 열에 달러 표시가 써 있다면 행이 바뀌어도 지열이라는 것은 변하지 마라. 그리고 행 앞에 이렇게 달러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오행이라는 거 절대 변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되겠는데요. 이걸 절대 참조라고 하죠. 그래서 G5에서 G12까지 열과 행에 달러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범위 G5에서 G12까지는 행이 바뀌어도 절대 변하지 마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오더에는 순위를 정하는 방법. 문제 조건에 보면은 연비의 내림차순 순위를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더에 0이나 생략을 하면 내림차순, 0이 아닌 값을 지정하면 오름차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입력하지 않으면 되겠죠. 그냥 확인 눌러도 되는데요.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첫 번째 행에만 지정이 되어 나타나요.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각각 입력되도록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처음 입력할 때 여기에서 컨트롤 엔터 키 또는 컨트롤 키 누르고 확인 버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위가 나타났는데요. 연비의 제일 높은 값이 나타난 게 1로 나타나야지 내림차순 지정이 된 거예요. 만약에 위에 rank.eq 함수에서 마지막 오더에 직접 입력을 한다면 콤마 한 다음에 이렇게 수식에서 봤을 때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친절하게 설명이 나오니까요. 여기서는 0 입력하거나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입력되어 나타나요. 나중에 채점 프로그램으로 채점할 때 이걸 입력하냐 입력하지 않냐에 따라서 감점 처리가 될 수도 있는데요. 그거는 나중에 수작업으로 여러분이 직접 비교해서 결과값을 확인했을 때 수식도 잘못된 게 없고 결과값도 잘못된 게 없죠. 이런 경우에는 채점 프로그램의 채점 무시하고 수작업으로 직접 정답 파일과 여러분이 작성한 파일 비교해서 감점이 없다 확인이 됐으니까 이거는 감점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여러분이 판단을 하여야 합니다. 이제 J5에서 J12까지 블록 설정해 주세요. 이번 함수에서는 if 함수와 mid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함수 자주 사용하다 보면은 이 함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 이해가 될 거예요. if 함수는 조건을 지정해서 조건의 참이냐 조건의 거짓이냐에 따라서 결과값 출력하는 거죠. mid 함수는 지정되어 있는 글자에서 몇 번째 글자 그것을 찾아서 출력을 해주는 함수죠. 그래서 if 함수 안에 mid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아직 잘 모른다면 mid 함수부터 먼저 작성을 해보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렇게 블록 설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equal mid 함수 입력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fx 열어보세요. 문제 조건을 봐야 되겠죠. 관리 코드에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블록 지정에서 첫 번째 값 J5가 포함되어 있는 오행 여기에서 관리 코드는 B5셀에 써 있죠. 그래서 mid 함수의 첫 번째 인수인 텍스트 여기에는 B5셀을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B5셀 값 오른쪽에 이거다 이렇게 나타나죠. 두 번째 인수인 스타트 넘버에는 돌려줄 문자, 찾을 문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저희는 세 번째 글자를 찾기 위해서 시작 위치를 스타트 위치 3을 입력하고요. 세 번째에서부터 몇 개 글자만 필요한가요? 한 개 글자만 필요하죠? 그래서 글자 개수는 한 개만 필요하다 해서 1 입력을 해주세요. 결과값 1이라고 나타나죠? 왼쪽 아래에도 미드 함수의 수식 결과 1 이렇게 나타납니다. 확인을 눌러볼까요? 그냥 하지 말고요. 컨트롤 엔터키 눌러보세요. 그러면 첫 번째로는 미드 함수로 이렇게 구했을 때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만 현재 제2열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미드 함수를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요. if문에서 필요할 때마다 이 함수를 사용을 해서 조건을 비교해야 되겠죠. 잘라내기 하도록 할게요. 이제 if문 사용할 건데요. if에서 여는 괄호까지 입력하세요. 그리고 조건 직접 입력할 수 있다면 여기 직접 입력을 해줘도 됩니다. 그게 또 빠를 수가 있어요. 저희는 함수 인수 대화상자에서 하도록 할게요. fx 눌러주세요. if 함수에선 첫 번째 인수 로지컬 테스트, 이거는 조건을 지정을 해주는 거예요. 저희는 먼저 세 번째 글자가 1인지 먼저 이걸 찾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미드 함수로 구한 값 첫 번째 오행에서는 값이 1이죠. 1인 경우에는 결과값이 참이 나타날 텐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true냐 false냐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죠. if 함수에서 1 이렇게만 하면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먼저 equal하고 큰 따옴표 1, 큰 따옴표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1 그냥 쓰지 않고 큰 따옴표 사용한 이유는 현재 비오셀의 데이터가 사치 견산하는 숫자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문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큰 따옴표 1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비오셀의 미드 함수로 출력해낸 값이 문자 1이냐 이 조건을 이렇게 지정했을 때 옆에 조건이 현재는 1이기 때문에 true 이렇게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참일 때 이 두 번째 인수 여기에다가 입력한 내용이 출력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서울 입력을 해주면 되는데요. 이렇게 입력하고 다른 곳 클릭하면 앞뒤에 큰 따옴표가 나타나요.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없이 수식 입력줄에 또는 제2오셀에 입력할 때는 직접 큰 따옴표까지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value if false, 여기는 참인 경우에 두 번째는 거짓인 경우를 입력하는 거겠죠. 여기에는 다시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는 if문을 다시 입력을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1이 아닌 경우에 다시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2냐 그 외 숫자냐 그걸 비교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if 함수를 한 번 더 써야 되는데요. 여기에선 그냥 if 함수 입력을 여기서 해보도록 할게요. 위에 보이는 것 그냥 그대로 입력을 해주세요. if 여는 괄호 미드 함수는 이건 잘라내기 했었죠. 붙여넣기 해주고요. 조건을 똑같이 입력하세요. equal 이번엔 숫자 2를 이렇게 큰 따옴표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여기까지 입력하고 그 다음에 현재 if문에서 다음 내용 입력하려는데 여기 나타나지 않죠. 여러분이 이 내용 보고서 그대로 입력할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다면 여기까지만 입력하고 그냥 확인을 눌러서 이 상자는 닫도록 해주세요. 이 메시지 나온다면 그냥 우선 확인을 눌러주세요. 현재 입력한 것까지는 이렇게 입력되었죠. 자, 여기 마지막 괄호 지워버리고요. 다시 if 함수에서 여기 설명을 보도록 할게요. 현재 로지컬 테스트 조건만 지정했다고 나오죠. 여기서 콤마 눌러서 다음으로 조건이 참인 경우 그리고 조건이 거짓인 경우에 대해서 앞에처럼 입력해도 되고요. 그걸 잘 모르겠다 하면은 여기까지 입력하고요. 이렇게 그냥 fx 누르면 if 함수 열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로지컬 테스트는 우선 조건 입력한 거 그대로 나오죠. 두 번째, 여기 값이 2인 경우에 현재 false 나오는데요. 2가 참인 경우에는 여기다 뭐를 입력해야 되죠? 첫 번째 서울 했고 두 번째는 경기 / 인천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아래로 넘어가면 자동으로 따옴표 생겼고요. 마지막으로는 기타 입력, 다른 곳 하면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냥 기타 입력하고 바로 컨트롤 엔터키 또는 컨트롤 확인 버튼 눌러도 돼요. 그럼 해볼게요. 바로 컨트롤 확인 누를게요. 그 다음에 이런 메시지가 나타나면 이거는 잘못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이 잘못 작성한 것 수정했다는 내용이에요. 수식의 오류가 발견되었고 수정했다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위에 수식 입력한 내용과 비교해보면 마지막에 닫는 괄호가 하나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방금 전에 사용했던 함수 인수 대화 상자는 두 번째 if문에 대한 거였죠. 첫 번째 if문에서 열고 닫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오류 찾아서 수정했다 그런 메시지예요.
그러면 수정한 내용 적용하기 위해서 예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렇게 제일 첫 번째 것만 나타나면 다시 한번 수식 입력줄에서 컨트롤 엔터키 누르면 모두 적용되어 나타납니다. 그러면 관리 코드의 세 번째 글자가 1이면 서울, 숫자가 2면 경기, 인천, 1과 2가 아닌 경우에는 기타가 나타나도록 제대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 조건 이 13셀에 커서를 놓고 보도록 할게요. 이 셀에는 하이브리드 차량 연비 리터당 킬로미터 평균을 구해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하이브리드 써 있는 곳 여기 D열이 되겠죠. 그리고 연비가 써 있는 셀 G열이 되어 있는데요. 이 두 개 열 가지고 계산을 할 거예요. 그러면 조건을 보도록 할게요. 3번에서 셀 서식을 이용하여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시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고요.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값이 15.467이라고 계산이 된다면 15.472라고 반올림을 해줘라. 소수점 두 자리까지만 나타내라는 거죠. sum if 함수와 count if 함수, 이거는 더하기를 하는 함수 그리고 개수를 구하는 함수라서 다르긴 하지만 if문을 사용하는 것 때문에 인수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인수를 같은 걸 사용을 합니다. 그러면 우선 sum if 함수 먼저 사용을 해도 되고요. count if 함수 먼저 사용해도 되는데 count if 함수를 먼저 보도록 할게요. equal count if에서 탭키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죠. 인수는 range 임수, criteria 인수 이렇게 두 개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함수 인수 대하상자 열어서 보도록 할게요. count if 함수는 이런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range 인수, 여기에서는 조건에 맞는 셀의 수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평균을 구하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수식은 만약에 5명의 평균을 구한다 하면은 5명의 점수를 모두 합한 다음에 나누기를 5명으로 하면은 그러면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것과 동일한데요. 5명의 점수처럼 하이브리드에 대한 점수만 더하는 것, 이건 sum if 함수 사용하고요. count if 함수는 5명이라는 것,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범위를 지정해줘요. range에는 D5에서 D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인수인 크라이테리어에서는 range, 이 범위에서 하이브리드가 몇 개 있는지 조건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 범위에서 어떤 사람을 찾는다 하면은 뭐 김철수, 나와 이런 식으로 하죠. 저희도 그래서 직접 하이브리드라고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고 다른 셀하면 자동으로 앞뒤에 따옴표 나타납니다. 함수 인수 대하상자 없이 할 때는 직접 따옴표까지 앞뒤에 입력을 해줘야 해요. 그러면 여기에는 그냥 컨트롤 엔터 키 필요 없이 그냥 확인만 눌러볼게요. 그러면 이 셀에는 연료의 데이터 중에 하이브리드는 2개가 있다. 이렇게 숫자 2가 나타나죠. count if 함수만 필요한 게 아니죠. 그래서 저희는 우선 잘라내기 해놓고요. sum if 함수 이제 보도록 할게요. sum if 탭 누르면 여는 가로까지 나타나죠. 함수 인수 대하상자 열어주세요. 이번에도 range가 나타났죠. 제가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sum if와 count if 함수는 인수를 같은 걸 사용한다고 했죠. 그래서 range에는 같은 범위를 지정을 해줘요. 먼저 D5에서 D12까지를 블록 설정, 이렇게 range 지정하고요. 크라이테리어는 count if 함수와 동일하게 하이브리드 입력을 해주세요. 다음으론 sum range라는 새로운 게 나타났죠. 현재 이 연료의 연비를 구해야 되죠. 연비 값이 써있는 셀, 이 값들을 더하기 하는 거죠. 그래서 G5에서 G12까지 동일한 개수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5행에서 12행까지 한 거고요. sum range도 5행에서 12행까지 했습니다. 그러면 결과값은 35.7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확인을 누를게요. 그러면 sum if만 가지고서 하이브리드 차량의 연비의 합을 구한 값은 35.7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두 개 값을 더한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에단 하이브리드가 2개였죠. 나누기를 해야죠. count if 함수 잘라내기 했던 거 붙여넣기 하세요. 그리고 엔터키 누르면 17.85라고 나타납니다. 그러면 소수점 두 번째 자리까지 나타나니까 표시 형식은 바꿀 필요 없겠죠. 만약에 문제지에서 소수점 한 자리까지만 나타내라 이렇게 되어 있다면 17.85가 아닌 17.9가 돼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는 홈탭 표시 형식 여기에서 자릿수 줄임을 해서 이렇게 17.9로 나타나게 해주면 돼요. 다음으로 이 14셀에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 수식 입력하기 위해서 equal 먼저 입력해 놓을게요. 함수는 하나만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dsum 함수니까요. 이렇게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fx에서 함수 인수 대화상자 열어놓으세요. dsum 앞에 d는 데이터베이스 약자죠. 인수도 첫 번째 인수가 데이터베이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앞에 함수에서 사용했던 것처럼 range나 그런 것처럼 범위를 지정하는 함수예요. 그리고 이제 문제의 조건을 보면은 연료가 가솔린인 차량의 주행 기록 합계를 구하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dsum 함수에서 값을 구해야 되는데요. 이 dsum 함수 자체가 합을 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데이터베이스는 범위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가솔린이 써있는 차량, 가솔린이라고 써있는 열 보면은 D열이죠. 여기 열을 데이터베이스로 범위 지정하는데요. 저희가 필요한 데이터 하나 더 있습니다. 주행 기록을 구해야 되죠. 그래서 H열도 필요해요. 그래서 범위를 꼭 필요한 E열, H열 이 세 개만 같이 나타나도록 이렇게 해도 되고요. 교재에 설명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 말고 전체 기본 데이터 있죠. 함수 사용하지 않는 기본 데이터 B4에서 H12까지 이렇게 선택을 해도 돼요. 중요한 것은 가솔린 써있는 E열 그리고 주행기록 써있는 H열 이 두 개는 반드시 포함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는 각 데이터들이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 여기를 레이블이라고 하는데요. 이 레이블들이 같이 선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필드 인수 클릭을 해 놓으세요. 여기는 이 데이터베이스 범위에서 몇 번째 열 이거를 찾냐 이것을 지정하는 건데요. 출력될 값이 주행 기록의 합계죠. 그래서 주행 기록에 써 있는 열 B열은 첫 번째 열이니까 숫자 1이고요. C는 2, D는 3 이 순서로 확인해 보면 H는 7번째 열이죠. 그래서 7 입력을 해주세요. 세 번째 인수는 단순히 주행 기록의 합계가 아닌 가솔린 차량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솔린 써 있는 곳을 찾아야 돼요. 근데 어떤 가솔린이죠? 연료가 가솔린인 걸 찾아야 되죠. 그래서 여기는 조건 직접 여기다 타이핑하는 게 아니고요. D열에 써 있는 레이블과 바로 아래쪽에 써 있는 가솔린 이걸 같이 드래그해 선택을 해주면 됩니다. 만약에 문제에서 연료가 디젤인 것 찾아야 된다 그러면은 오행에 가솔린이 아닌 디젤이라고 입력되어서 문제가 출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세 개 인수 모두 입력했으니까요. 확인 누르면 값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콤마는 있는 게 좋겠죠. 천 단위 구분기호 입력하기 위해서 표시 형식에서 콤마 이렇게 입력하거나 아니면 숫자 서식 하고 싶다면 컨트롤 숫자 1키 눌러서 숫자 지정한 다음에 천 단위 구분기호 사용 소수자릿수 필요 없고요. 확인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정렬에 대해서 따로 지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연비순이나 지경점 여기에 그냥 가운데 정렬로 보여도 상관없고요. 오른쪽 정렬하든 왼쪽 정렬하든 상관이 없는데 이 등수 같은 경우에 1등하고 4등을 더해서 5등이다 이런 식은 안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문자처럼 기타에 해당해서 가운데 정렬 지정한 거고요. 그리고 이 셀과 이 셀, 이 두 개 셀은 숫자에 해당하니까 가운데 정렬보다는 소수점 기준인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주는 게 낫겠죠. 오른쪽 정렬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는 숫자 또는 회계서식 지정하는데 그냥 잘 모른다면 회계서식 지정하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지정했을 경우에 소수자릿수 사라지니까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릿수를 소수점 문제 지시된 것과 동일하게 보이도록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 서식을 다르게 하는 경우에 실제 시험에서도 감점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함수식으로 계산하는 각각 셀 아직 여기 안 했는데 여기까지 포함해서 1번에서 6번까지 이 셀들은 표시 형식을 어떤 거로 하든 감점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J13셀에 이렇게 놓아주세요. 이번에는 5번에 해당하죠. 두 번째로 높은 중고가 이 값을 구하도록 할 거예요. 함수는 라지 함수만 사용하라고 해서 아주 쉽게 구할 수 있어요. equal 한 다음에 라지 입력을 해보세요. 그러면 인수로 array, 배열과 k가 있는데요. array는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데이터에 해당하는 인수예요. 범위를 지정하는 거죠. 중고가에서 두 번째로 높은 걸 구해야 되죠. 그러면 중고가 10,000원 써있는 이 셀의 데이터 선택을 해줘야 되겠죠.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니까 위에 레이블 빼고요. F5에서 F12까지 선택, 그리고 콤마 누르면 다음 인수인 K로 넘어가죠. K의 값 뭘 써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은 FX 눌러보세요. 그러면 K에 놓고 보면은 몇 번째로 큰 값을 구할 건지 여기에서 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숫자 2 입력하면 되겠죠. 두 번째로 높은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 확인을 누르면 값은 4030 나타났는데요. 여기도 콤마로 천단위 구분기호 보이는 게 낫겠죠. 정렬 오른쪽 해놓을게요. 마지막으로 이제 J14셀 클릭을 해놓으세요. VLOOKUP 함수는 항상 동일한 형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함수예요. 함수 이름 먼저 입력을 해주세요. 이퀄 한 다음에 VLOOKUP 여는 괄호까지 해주세요. 아래 인수 순서대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잘 모를 땐 함수 인수 대상자 열라고 했죠. 그러면 첫 번째 인수 lookup value는 현재 보는 값 여기는 항상 유효성 검사로 지정한 H14셀 클릭을 해 놓으면 돼요. 두 번째 인수인 테이블 어레이, 여기 어레이는 배열이에요. 범위예요. 이번에도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사행은 무시하고 오행 실제 데이터부터 선택해 주는데요. 관리 코드가 써 있는 열부터 지정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B5에서부터 드래그해서 12행까지 하는데요. 옆으로 쭉 이동을 하는데 연비까지만 이렇게 선택해도 되고요. H10까지 선택해도 되는데요. 그거 헷갈리니까 함수 사용하지 않는 기본 데이터들 H10까지 선택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러면 B5에서 H12 이렇게 나타났죠. 세 번째는 컬럼 인덱스 넘버인데요. 행과 열에서 row는 행이고 컬럼은 열에 해당합니다. 데이터베이스 함수에서 필드라는 게 있었죠. 몇 번째 필드, 몇 번째 열이냐죠. 컬럼 인덱스 넘버는 이 테이블 어레이, 이 배열에서 이 범위에서 몇 번째 열에 해당하는지를 지정하라. 그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출력할 값은 연비 값이죠. 그래서 현재 B5에서부터 시작하니까 B열은 1번이 되겠죠. 그러면 연비에 해당하는 G열에 여기는 B에서부터 몇 번째죠? 6번째에 해당하죠. 그래서 숫자 6을 입력을 해주세요. 그리고 아래 마지막으로 range lookup 나오는데요. 저희는 정확한 값을 나타내야 되겠죠. 그래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값을 찾으려면 false라고 입력, 그게 아니라면 true를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는 비어 있다면 true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죠. 저희는 false를 입력을 해줘야 돼요. 대소문자 상관없이 영어로 false라고 입력을 해주거나 아니면은 false에 해당하는 값 0을 입력을 해주면 돼요. 저희는 0, 이게 편하니까 이걸로 입력할게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보면 현재 관리 코드 HD1002인 경우에는 연비가 16.1이다 이렇게 나타나죠. 이 목록을 바꿔볼게요. 마지막 것 12행에 있는 것 선택하면 16.2라고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면 함수에 대한 건 모두 끝이 났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하는 건데요. 서식은 글꼴, 색상 이런 걸 지정하는 건데요. 조건부, 조건을 지정한다는 거죠. 자, 실제 데이터, 여기 레이블, 여기는 전혀 필요 없고요. 아래쪽 이것도 필요가 없고요. 5행에서 12행까지 이 셀들만 이렇게 전체 J열까지 모두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홈 탭에 스타일에 보면은 조건부 서식 있죠? 새 규칙 눌러주세요. 그러면 규칙 유형 선택 나타나죠? 여기에서 수식을 저희가 직접 입력을 해야 돼요. 제일 마지막 것 클릭, 그리고 아래쪽에 상자에 클릭을 해주세요. 여기에 수식 입력이라고 했으니까 equal 먼저 입력을 해줘야 되겠죠. 문제 조건을 보면은 연비가 16 이상인 걸 그 행을 찾아서 서식 지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비가 써있는 G5셀을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열과 행 변하지 않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6행에서부터는 열은 G로 동일하지만 행은 6으로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행 앞에는 달러 표시해서 절대 참조라고 지정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F4키 한 번, 두 번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세요. 그러면 G열, 열 앞에만 달러 표시가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G열의 값이 16 이상인 이거니까요. 이상이다 표현은 크거나 같다 이렇게 지정을 해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 뭐보다 16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렇게 지정을 해 놓고요. 이제 서식 눌러주세요. 글꼴을 파랑 굵게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색상
아래 표준색에서 파랑을 찾아 선택, 굵게 속성, 스타일의 지정, 확인을 눌러주고요. 이제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제 연비가 16 이상인 이 행에만 글자들이 모두 파랑색 지정되어 나타납니다. 이제 제1작업 시트는 끝이 났습니다. 파일 저장해 주고요. 이제 제2작업 시트 넘어갈 텐데요. 시험장에서도 제1작업 시트가 가장 중요하고 시간도 많이 걸려요. 이 데이터들 가지고 이제 제2작업에서 제4작업의 차트까지 모두 작성할 거예요. 글자가 하나라도 틀린 게 있다면 제2, 제3, 제4작업 시트에서 추가적으로 감점이 계속 발생되겠죠. 그러니까 제1작업 시트를 가장 먼저 작성하고 가장 틀리지 않게 작성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2작업 시트에서 먼저 첫 번째로 조건 위에 써 있는 것부터 해야 할 텐데요. 제1작업 시트에서 B4에서부터 H12까지 블록 설정하라고 되어 있죠. 이것을 복사해 주세요. 컨트롤 C 복사를 해주고요. 제2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그리고 B2 셀에 이렇게 클릭해 놓고요. 모두 붙여넣기를 해줘야 되는데요. 교재 설명처럼 한다면은 붙여넣기 한 다음에 원본 열너비 유지 그걸 지정해야 되겠죠. 여러분의 시간은 소중하니까 조금 더 빠르게 해야 되겠죠. 바로 그냥 홈탭에 붙여넣기 이걸 열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있는 두 번째 칸 원본 열너비 유지를 하면 벌써 나타나 있죠. 이렇게 제1작업과 동일하게 너비가 조절되어 나타납니다. 행은 따로 조절되어 나타나진 않아요. 이제 이번 문제에서는 목표값 찾기와 고급 필터가 나와 있는데요. 출력 형태는 나와 있지 않아서 내가 제대로 작성했는지 확인은 여러분이 나중에 수작업으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그러면 목표값 찾기부터 할 텐데요. 먼저 B11에서 클릭해서 G11까지 선택, 그리고 홈탭 맞춤에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눌러주세요. 이 셀에는 입력하라는 내용 입력하세요. 그 다음에 H11셀에 이렇게 클릭을 해 놓으세요. 이번에는 dAverage 함수 사용하라고 되어 있죠. 이퀄 한 다음에 dAverage 함수 여는 것까지 먼저 입력을 해 놓으세요. 여기에는 첫 번째로 데이터베이스, 두 번째 필드, 세 번째 크라이테리어, 조건 지정하는 것, 데이터베이스 함수기 때문에 동일한 인수 사용하죠. 함수 인수 대하상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데이터베이스, 범위 지정해야 되죠. B2에서부터 H10까지 기본 데이터 선택을 해주세요. 레이블까지 선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행에서부터 그렇게 지정을 했고요. 이제 두 번째로 필드, 여긴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현재 데이터베이스에서 몇 번째 열인지 지정하는 거죠. 그래서 B에서부터 연비를 구해야 되기 때문에 G열, 이게 몇 번째 열인가 확인해보면 6번째 열이죠. 숫자 6을 입력을 해줘도 되고요. 교재 설명 있는 것처럼 G열의 레이블 G2를 클릭해 선택을 해도 돼요. 그래서 6을 입력하든 이렇게 레이블로 지정하든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자동 채점 프로그램에서 감점하더라도 수작업 채점에선 감점 무시가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는 이제 조건 지정해야 되죠. 현대자동차의 연비를 구해야 되죠. 그래서 제조사 현대 써있는 E2에서 E3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누를게요. 14.4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도 정렬이나 수식 따로 변경할 필요 없어요. 테두리 지정하라는 게 되어 있죠. 설명 순서하고 상관없습니다. 지시되어 있는 것 모두 빠짐없이 작성해주면 돼요. 테두리 지정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모든 테두리 이걸 지정해주면 돼요. 가운데 맞춤도 만약에 안 되어 있다면 가운데 맞춤 지정을 해 놓으세요. 목표값 찾기의 다음 조건 보면은 이 평균 값이 현재는 14.4죠. 이게 15가 되려면 소나타 뉴 라이즈 써있는 행을 보면 여기 하나죠. 3행인데요. 이 3행의 데이터가 연비가 16.1인데 이게 얼마가 되었을 때 평균값이 15가 되냐 그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 구했던 H11셀 여길 클릭해 놓고요. 그리고 데이터 탭 가주세요. 그 다음에 예측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측 여기로 가서 가상 분석 있죠. 목표값 찾기 눌러주세요. 수식 셀은 클릭해 있던 H11셀 되어 있고요. 찾는 값은 연비가 15가 되어야 되죠. 15 입력을 해주고요. 값을 바꿀 셀 클릭한 다음에 여기에는 소나타 뉴 라이즈 써있는 이 행의 연비가 써있는 G3 여기 선택을 해주면 돼요.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현재 목표값
저희가 찾는 값 15인데 현재 값 15로 찾았다 이렇게 나오죠. 현재 변경된 거 보이죠? 확인 누를게요. 여기 삼행의 값도 17.9로 변경된 거 보이죠?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 하면 되는데요.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 이렇게 되어 있고 주행 기록이 10만 이상인 자료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까지 먼저 잘라서 보도록 하세요. 관리 코드가 써 있는 곳 B2 셀 선택, 다음 조건인 주행 기록이 10만 이상에서 주행 기록 써 있는 셀 컨트롤 키 누르고 H2도 선택을 해주세요.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조건 범위 지정하는 B14 셀 클릭해 놓고요. 여기서 붙여넣기 해주세요. 컨트롤 V로 하면 할 수 있죠. 이제 관리 코드에 대한 조건 입력하기 위해서 바로 아래 B15 셀 클릭을 해 놓으세요. 관리 코드가 K로 시작하거나죠. 대소문자 주의해서 입력해 주세요. 대문자 K를 입력을 해주세요. 단순히 이렇게 하면 관리 코드가 K인 걸 찾아라 이게 되기 때문에 대문자 K로 시작하는 모든 것, 그래서 모든 것에 해당하는 그 글자 입력해야 되는데요. 그거는 키보드에선 Shift 키 누르고 8 위에 써 있는 이 문자를 입력해 주면 돼요. 그 다음에 주행 기록 값을 입력해야 되는데요. 문제 조건에서 보면은 관리 코드가 시작 이거나로 되어 있죠. 이거는 앞에 조건과 뒤에 조건, 이게 AND 그리고가 아닌 또는 이거에 해당하는 말이죠. 두 개 중에 하나만 조건이 맞아도 된다. 그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AND 조건이 아닌 OR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 옆에 쓰면 AND 조건이에요. 무엇이거나 무엇이면서 이 조건이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면 관리 코드가 K이거나 주행 기록이 다른 값이거나 이렇게 입력하는 건데요. 여기에는 10만 이상인 이걸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이상이다 표현은 크거나 같다죠. 입력해주고 10만 값을 콤마 없이 입력을 해주세요. 그 다음으로 저희가 조건에서 이상인 자료까지만 잘라서 봤죠. 그 뒤에 내용 보면은 모델명, 연료, 중고가 만원, 연비, 킬로미터, 리터 이 4개 데이터만 추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B에서 관리 코드, 주행 기록 H까지 모든 데이터가 아닌 일부 데이터만 추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 지정할 때처럼 이 레이블만 필요한 것 복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모델명 먼저 C2 클릭, 이제 컨트롤 키 누르고 연료 써 있는 곳, 그리고 중고가 만원 써 있는 곳, 연비 써 있는 곳 바로 옆에 있으니까 드래그해서 선택, 컨트롤 C로 복사를 해주세요. 그리고 복사 위치인 B18 셀에 놓고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해주세요. 그러면 4개가 이렇게 붙어서 나타났죠. 그러면 이제 고급 필터를 해야 돼요. 데이터 탭 고급 필터 눌러야 되는데요. 커서가 아래쪽에 있는 상태에서는 고급 누르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고급 필터 지정할 범위를 먼저 지정하는데요. 아래 11행은 저희가 새로 입력했죠. 그러니까 기본 데이터인 B2에서 H10까지만 블록 설정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고급을 정렬 및 필터에서 이렇게 찾아 눌러주세요.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선 현재 위치의 필터 이렇게 하면은 현재 블록 설정되어 있는 곳에 고급 필터로 구한 값이 나타나 버려요. 기본 데이터가 사라지죠. 그러면 무조건 이 점수는 감점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 눌러주세요. 목록 범위는 B2에서 H10까지예요. 11까지로 되어 있으면 안 돼요. 조건 범위 클릭을 해주세요. 조건 입력했던 B4에서 C16까지 선택, 복사 위치 클릭한 다음에 레이블 써 있는 것 이걸 선택을 해주세요. 저희가 모든 데이터 입력한다면 여기 18행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복사 위치에는 그냥 B18만 클릭해 놓으면 되는데 저희는 4개 데이터만 출력해야 되죠. 그래서 복사 위치에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한 거예요. 동일한 레코드는 하나만 체크하면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확인을 눌러주면 데이터 4개를 찾아 나타나요. 테두리 같은 거 전혀 신경 쓰지 마세요. 그러면 이렇게 4개까지 나타났다면 고급 필터까지 모두 완료가 된 거예요. 그러면 파일 저장을 해주세요. 이제 제3작업 시트 하도록 할게요. 다시 제1작업 시트로 가주세요. 이번에도 B4에서 H12까지 복사하라고 되어 있죠. 컨트롤 C로 복사, 제3작업 시트 가서 B2 셀에 놓고요. 홈 탭 붙여넣기 열어서 원본 연럽이 유지로 붙여넣기 하세요. 그러면 이제 조건 3가지가 있죠. 부분합 하라고 되어 있는데 먼저 출력 형태처럼 정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렬을 어떤 걸 해야 되는지 연료가 써 있는 이 셀의 내용이 아래로 추가로 진한 글씨로 보이고 있죠. 그러면 이 셀을 기준으로 정렬해 주면 돼요. 연료 써 있는 D2 셀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그리고 데이터 탭 가주세요. 정렬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는 글자의 첫 번째 자음을 보고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먼저 히읗, 그 다음에 디귿, 그 다음 기역되어 있습니다. 가나다 순이 아닌 역순이 되겠죠. 그러면 오름차순이 아닌 텍스트 내림차순 정렬, 이걸 클릭을 해주면 돼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디젤, 가솔린 이 순서로 나타나죠. 그 다음으로 이제 제조사의 개수 구해야 되는데요. D2셀 클릭되어 있는 상태로 데이터 탭의 오른쪽 끝에 가서 부분합 눌러주세요. 여기에서는 그룹할 항목 방금 정렬했던 연료로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사용할 함수, 저희가 첫 번째로 구할 거는 제조사의 개수죠. 그래서 이걸 열어서 개수 찾아 선택, 그리고 제조사라는 걸 찾아야지 개수를 구하겠죠. 그래서 맨 아래 체크되어 있는 것 해제, 그리고 제조사만 체크를 해 놓으세요. 아래에서는 새로운 값으로 대체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현재 데이터가 변경되죠. 그 다음 데이터 아래에 요약 표시 체크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두 개 되어 있는 상태로 확인 눌러주세요. 그러면 하이브리드 개수 이렇게 먼저 나오는데요. 연럽이는 글자 가리지 않게 모두 다 보이게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D2셀 선택 그대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부분합 눌러주세요. 이번에는 다시 사용할 함수가 조건을 보면은 중고가 만원의 평균이라고 되어 있죠. 평균 구해야 되죠. 제조사가 아닌 중고가 만원 선택해 주고요. 이번에는 개수 구한 게 없어지면 안 되죠. 그래서 새로운 값으로 대치는 체크 해제,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처음 구한 게 아래쪽에, 나중에 구한 게 위쪽에 나타나요. 출력과 동일하게 값들 맞는지 확인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왼쪽에 이런 모양이 나타났는데요. 사용하는 엑셀 버전에 따라서 데이터 탭 부분합 왼쪽에 그룹 해제, 여기에서 윤곽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개요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저희는 시험 버전과 동일한 거죠. 개요 지우기, 이걸로 찾아 선택해주면 돼요. 나머지 출력 형태 맞게 하라는 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연럽이 이렇게 조절해 맞춰 놓으면 됩니다. 이제 제 4작업 작업해야 되는 시트는 아직 만들어져 있지 않습니다. 제 1작업 시트 가주세요. 이 모든 셀 선택하지 않습니다. 출력 형태 봐주세요. 출력 형태에서는 가로축과 범례를 먼저 봐야 해요. 가로축을 보면은 소나타 뉴 라이즈 써있죠. 모델명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범례 아래쪽에 주행기록과 연비가 나와 있죠. 그래서 모델명 사용하고요. 주행기록, 연비 이것도 사용한다는 건데요. 차트를 만들 때는 각각의 데이터가 어떤 이름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행의 레이블도 같이 선택을 해줘야 돼요. 가로축에 데이터 먼저 선택을 해주면 되는데요. C4 먼저 선택을 해 놓으세요. 클릭한 상태로 소나타 뉴 라이즈 선택, 그리고 그 아래 니로는 선택하지 않죠. 그러면 마우스 놓아주세요. 이제부터는 컨트롤 키 누르고 계속 작업을 할 거예요. 이쿼녹스 선택, 그리고 아래쪽 티볼리 아머 선택, 그리고 QM3 선택, 더 뉴 카니발 선택, 그 다음 그랜드 스타렉스까지 선택을 해주면 되죠. 마지막 그랜저 선택하지 않죠. 이제 그 옆에 주행기록과 연비 선택하면 되는데요. 왼쪽과 동일한 행 드래그에 선택해주면 돼요. 컨트롤 키 누른 상태로 이렇게 선택, 그리고 아래도 동일하게 행과 열을 선택해 놓으세요. 이제 차트를 만들어야 되는데요. 차트는 삽입 메뉴에서 만들 수 있어요. 종류가 아주 많이 있죠. 조건에 보면은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만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의 7번의 서식을 보면은 만든 것 중에 연비 계열의 차트 종류를 변경하고 보조축 지정하라고 되어 있죠. 교재에서는 먼저 2차원 묶은 세로막 대형 만들고 나중에 순서대로 수정하면서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차트를 변경하는 게 나올 거예요. 동영상 강의 보면서 연습을 하는 분들 위해서 조금 더 빠른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삽입에서 차트로 간 다음에 차트에서 마우스 올렸을 때 콤보 차트 만들기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한 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사용자 지정 콤보 차트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이 대화상자는 묶은 세로막 대형으로 만든 후에 나중에 7번의 서식 변경할 때 이 대화상자 나타날 거예요. 그때 교재 설명처럼 변경해도 똑같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러면 저희는 미리 작업하는 거니까 먼저 보도록 할게요. 혼합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계열 이름이 연비와 주행기록 나와 있는데요. 조건의 7번 서식에서 연비를 바꾸라고 했죠. 연비의 차트 종류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보조축 체크,
그러면 주행 기록은 당연히 묶은 세로막대형이 돼야 되겠죠.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처음 만들어진 차트가 출력과 비슷한 상태로 만들어질 거예요. 그러면 바로 차트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디자인이 이렇게 메뉴 나타났죠. 오른쪽 끝에 차트 이동 눌러주세요. 새 시트 선택해서 이 이름을 제4작업이라고 변경을 해주세요.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제4작업 시트 만들어졌고요. 차트도 크게 보이고 있죠. 제1작업 시트 앞에 있기 때문에 이 이름을 뒤로 이동시켜야 돼요. 제4작업 시트를 이름을 클릭한 다음에 마우스로 쭉 드래그해서 오른쪽 끝에 가져다 놓으세요. 그러면 1, 2, 3, 4 나오죠. 이거는 문제지 첫 번째 장에 지시에서 나와 있는 것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다르게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돼요. 그러면 이제 제4작업 시트에선 바깥쪽 차트만 선택되어 있는데요. 이제 순서대로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조건의 3번 보면 차트 디자인 도구에서 변경하라고 되어 있죠. 왼쪽에 있는 빠른 레이아웃 열어서 레이아웃 3을 선택, 바로 옆에 차트 스타일에서 스타일 2를 클릭해 선택을 해주세요. 다음으로는 이제 홈 탭 가주세요. 영역 서식에 차트에 대한 글꼴 지정되어 있죠. 굴림 입력하고 엔터키 눌러주세요. 글자 크기는 11포인트, 글자의 색깔은 검정색을 지정을 해주세요. 그리고 이제 색상 지정하는 것, 그리고 채우기 효과 지정하는 것, 화면 오른쪽에 나타나게 할 수도 있고요. 위에 있는 차트 디자인이나 서식, 여기에서 작업할 수도 있어요. 그럼 오른쪽에 나타나게 하는 건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맨 아래 차트 영역 서식 누르면 오른쪽에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 채우기에서 그림 또는 질감 채우기 누르고 질감을 열어서 분홍 박엽지 찾아 선택해도 되고요. 아니면은 위에 서식 클릭한 다음에 도형 채우기에서 아래쪽에 질감 똑같이 분홍 박엽지 찾아 선택해도 돼요. 어느 것을 사용하든 결과는 동일하니까요. 여러분이 작성하기 편한 것으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연습을 하세요. 다음으로는 그림 영역인데요. 마우스 올렸을 때 그림 영역 이렇게 나타나죠. 클릭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서 지정해도 되고요. 서식에서 지정해도 돼요. 도형 채우기에서 색깔 이렇게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이제 차트 제목을 클릭하세요. 여기에는 이렇게 블록 설정해서 내용 바로 입력을 해도 되고요. 나중에 입력해도 상관없는데 저희는 먼저 입력할게요. 입력한 후에 바깥쪽 테두리 선택하거나 키보드에서 ESC 누르면 이렇게 테두리 선택되죠. 이제 글꼴 수정할 수 있어요. 홈 탭 가주세요. 여기서 글꼴 굴림, 글자 크기는 20포인트로 변경해 주고요. 굵게 속성 지정, 글자 색은 검정 상태예요. 그리고 배경색 지정해야 되죠. 여기서 채우기 색깔 흰색 지정해 주면 되고요. 그리고 테두리 지정해야 되는데요. 서식으로 가서 도형 윤곽선의 테마색에서 검정색을 지정하면 테두리 나타납니다. 다음으로는 교재 설명에선 차트 종류 변경과 보조축 지정하는 거 나오죠. 저희는 처음 만들 때 했기 때문에 다음 내용 작업을 하도록 할게요. 만들어진 표식 있는 꺾은 선형에서 꺾여 있는 부분이 표식이에요. 이 동그란 모양 있죠? 이걸 아무 곳이나 이렇게 한번 클릭하세요. 전체 표식 선택되었죠? 오른쪽에 보면은 표식 나타나요. 혹시나 다른 곳 선택해서 안 보인다면 바깥쪽 선택해서 차트 아무거나 선택되지 않은 상태, 이 상태에서 클릭, 그리고 오른쪽에서 채우기 및 선 눌러주고 표식 이걸 찾으면 돼요. 표식 누르고 표식 옵션 열어주세요. 기본 제공 클릭한 다음에 형식에 지정되어 있는 마름모 선택, 크기는 10으로 변경을 하세요. 이제 연비 계열의 QM3 파랑색 이 계열이죠. 여기 이쪽인데요. 마우스 올려도 이렇게 나타나죠. 값이 17.3이라고 나오는데요. 출력 형태하고 같은 값이죠. 여기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현재 표식 전체 선택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클릭 한번 하면 이것만 선택돼요.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하면 여기를 누르면 그냥 옆에 이렇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요. 화면 오른쪽에 더하기 표시 이거 있죠. 차트 요소 누른 다음에 오른쪽에 데이터 레이블 있죠. 그 옆에 꺽쇠를 눌러주세요. 그리고 위쪽을 누르면 이렇게 한 번에 위쪽에 나타나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출력 형태에서 막대 그래프도 확인을 해주세요. 이 막대 그래프의 너비가 이 글자하고 비교했을 때 너무 좁다면 조금 넓게 만들어주는 게 좋겠죠. 그런 경우에는 차트 바깥쪽 다시 클릭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 막대 그래프 아무거나 클릭을 해주세요. 그러면 오른쪽에 간격 너비 조절할 수 있게 나오는데요.
시험에서는 75% 정도로 이렇게 입력해서 엔터키 눌러 놓으면 이 정도 간격이 나와요. 출력과 비슷한 너비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론 눈금선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림 영역 안쪽에 있는 회색 선이에요. 이 가로선 클릭하고 바로 마우스 오른쪽 버튼에서 눈금선 서식, 여기에서 대시 종류 변경해도 되고요. 눈금선 선택한 다음에 위에 서식에서 해도 돼요. 도형 윤곽선의 대시 종류를 파선 선택. 색상은 따로 지시가 없기 때문에 색상을 지정해도 되고요. 지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조금 잘 보이게 하고 싶다면 도형 윤곽선에서 테마색에 검정 지정하면 돼요. 그리고 그림 영역의 왼쪽, 오른쪽, 아래, 바깥쪽 테두리 보면은 현재 선이 안 보이고 있습니다. 출력과 동일하게 하기 위해서 왼쪽의 숫자 아무거나 클릭, 그리고 위에 서식의 도형 윤곽선 검정, 오른쪽 세로선도 숫자 클릭, 도형 윤곽선의 검정, 그리고 아래쪽에 가로축 글자 클릭, 도형 윤곽선 검정을 지정하세요. 그리고 눈금 단위도 확인을 해야 돼요. 0에서 16만까지 왼쪽은 나타나고요. 단위는 2만 킬로씩 변경되고 있죠. 여긴 변경할 필요 없죠. 오른쪽 세로축 숫자 클릭하세요. 여기는 0.0에서 20까지 나오는데 단위가 바뀌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나타나야 되는데 어딘지 찾기 어려우면 차트 바깥쪽 클릭해서 선택 없애놓고 다시 한번 오른쪽 숫자 클릭하세요. 축 서식에 바로 나타나죠. 최소값, 최대값, 기본 단위 변경할 수 있어요. 기본 단위를 5로 입력 엔터키 누르면 5 단위씩 변경되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범위에 보면 연비 킬로미터, 이게 두 줄로 되어 있는데요. 이걸 변경하기 위해서 범위 아무거나 클릭 오른쪽 버튼, 그리고 데이터 선택 들어가세요. 왼쪽에 범위 항목 계열 연비 킬로미터 이거 선택, 편집 눌러주고요. 계열 이름 여기를 한 줄로 그냥 연비 킬로미터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확인 누르면 바로 이렇게 적용되어 나타나요. 이제 이건 확인만 누르면 돼요. 이제 9번 조건 도형하도록 할게요. 삽입 메뉴 또는 서식에 도형 삽입 있죠. 열어준 다음에 제일 아래쪽에 설명선 있는데요.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이걸 선택, 마우스로 적당하게 드래그해서 만들어 놓으세요. 노란색 핸들이 하나 있는데요. 이걸로 이렇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드래그해서 적당하게 가져다 놓으세요. 전체 크기는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할 거니까요. 우선 이 안에다가 내용을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바깥쪽 테두리 클릭, 그리고 홈 탭 가주세요. 글꼴을 먼저 굴림으로 변경할게요. 차트에 지정되어 있는 기본 글꼴이죠. 글자 크기 11포인트, 글자 색은 검정으로 변경하세요. 정렬은 맞춤에서 위에 아래 모두 가운데 맞춤 클릭하세요. 도형의 색깔 따로 지정 안 되어 있는데 출력 형태 보면 흰색으로 되어 있으니까요. 색깔 채우기를 흰색을 지정하세요. 테두리 굵기나 테두리 색깔 따로 지정 안 되어 있어요. 변경하고 싶다면 도형 서식에서 도형 윤곽선에 검정 지정해도 되고요. 두께만 지정을 해도 돼요. 두께는 위에 얇은 것 중에 하나 선택하면 돼요. 이제 크기가 너무 크거나 작거나 아니면 위치가 좀 많이 안 맞다면 최대한 출력 형태하고 맞게 맞춰 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파일은 한번 저장해 두고요. 여러분이 연습 착실히 했다면 제1에서 제4작업까지 완료하는데 시험시간 충분하고 검토할 시간도 충분할 거예요. 그러니까 제1작업에서 제4작업 시트까지 다시 한번 틀린 거 있는지 지시 빠진 거 있는지 확인해서 검토하고 최종 저장하고 이 파일 감독관한테 제출을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